뉴스다이브를 특검팀에서도 엄청 열심히 보시나 봐요. 제가 그 최상병 특검 관계자로부터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기소한 거는 수사 외압에 대해서만이고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겠다고 전해와서 금방 지금 핸드폰으로 저도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기소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건들 기소할 건데 오늘 발표는 수사 외압 사건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얘기한 거 되게 의미가 있는데. 나 약간 어깨 좀 올라가니? 지금 S 드리겠습니다. 28일이 종료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일주일 정도가 남았는데 오늘은 외압까지만 기소를 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우려를 표했던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더 확장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그 일주일 안에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중에 리액션이 온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검에서 박수를 맺죠. 굉장히 고위직이다. 예, 특검의 고위직. 고위직이다. S 드립니다. S 드려요. 예. 자, 양대창도 같이 먹어봤다. 아 먹어봤어요? 누구예요? 비싼 내가 아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아마 같을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 알겠고요. 자, 어제 국민의힘 6명의 현역 의원들이 과거 2019년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서 유죄 판정은 받았습니다. 벌금형을 받았고 다만 의원직 상실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랄까요? 아전 인수식의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다 라는 게 이제 대변인의 발언이었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 민주당 의회 독재를 저지하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정말 법원이 명백하게 국민의힘 정치적인 저항 명백하게는 명백하게 옛날에 명박스럽다 이런 표현 쓴 적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랬나 그럼? 명박스럽다. 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면요 본인이 무죄 받았어야죠. 법원은 꾸짖었어요. 항소했어야 된다니까. 항소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항소하셔야 돼요. 우리 볼 거예요. 이 정도라면 아니 나는 항소하는 게 아니라 법사위에 이제 빠로 들고 갔어요. 인정해준다잖아요. 괜찮다. 그러네. 인정해준 거래잖아요. 그럼 뭐 400만 원이 무슨 뭐 모으는 게 일이겠습니까? 앞으로 빠루를 들고 다니셔라. 아예 법원이 인정해줬다고 본인이 생각하니까. 기만이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기만이 빠루 드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2019년 상황을 다시 복귀해 보자면 이게 뭐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그 의원가 앞에서의 그 장면들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그 빠루를 들고 있었던 그 모습은 뭐 본인 주장대로 하면 민주당 사람들이 들고 왔는데 그거 거기서 그냥 주웠을 뿐인데 그때 사진이 찍혔다라는 건데 이게 영상으로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의원가 앞에서 그 이은재 의원이었나요? 팩스 넣은 거 그 막 뺏어가고. 그리고 최이배 의원이 감금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저는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만 원 이상 나면 의원직 상실이 되니 이게 너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 있으니 그거에 맞춰서 말하자면 400만 원이나 이렇게 판단하는, 이게 선고법에서도 이런 판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말하자면 죄의 처벌의 엄중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테크니컬한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시사평론가가 판단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비론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렇죠.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잖아.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어떤 분이 그 지적을 하던데 이게 기소됐던 타이밍이 윤석열 총장 시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시절에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당시에 정치의 뜻을 품고 국민의힘 쪽과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보자면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들까지 같이 기소를 했던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명만 좀 달랐고 국회 선진화법으로는 이제 민주당은 결이 좀 다르니까 기소되질 않았지만 공동폭행으로는 기소가 된 건이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소가 되고 5년 7개월 동안 재판을 질질 끌었던 결과가 뭡니까? 이 판사가 했던 얘기 중에 뭐 여러 선거 등을 통해서 정치적 판단을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때 판결이 제대로 났으면
그때 이미 출마를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어떤 재판이 1심이 6년 7개월이 걸리니까. 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폭로가 있었잖아요. 그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거를 그렇죠. 좀 잘 봐달라. 전 법무부 장관이 했던 폭로입니다. 네, 폭로가 있었고 뭐 이런 과정들을 되짚어 보면 이게 굉장히 그냥 기술을 썼다 이렇게밖에 이해하기 좀 어려운 금액과 액수죠. 예전에 왜 100만 원 넘어가면 뭐 어쩐다 저쩐다 할 땐 계속 벌금이 90만 원이 나왔었잖아요. 이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 그렇죠. 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에게 나온 그 국회법 위반의 벌금 400만 원이라는 것이 대단히 상징적이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3명이 술 먹었는데 300만 원 안 넘어가고 299만 원이면 괜찮은 것 같은 거잖아 지금 이게. 그렇죠. 완전 한 끗 차이로. 예.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재판부가 좀 뼈저리게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뉴스는 세강자 관련된 뉴스입니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름이 다 노출이 돼가지고 세강자 이준수 씨가 이 사람은 이제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2층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충주 쪽에 있는 그 국도변의 휴게소에서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 도주 한 달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의 체포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가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와의 그 어떤 관계, 그 과거 SBS 보도를 빌리자면 개인적으로 밀접한 그 관계라는 게 다른 형태로 어떻게 튈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들 보세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가는 건 어떻게 수사를 뭉갰는가예요. 그때 이 사람은 기소가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은 기소가 안 됐고 불러서 조사해놓고 또 피의자 신문조서도 안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봐주려고 작정한 그 계기를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알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그 일말의 단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더 또 나오겠죠. 이 사람은 사실은 지난번에 그 자기가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음주를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음주 단속에 걸리니까 딱 거기다가 대고 나 김건희랑 친한 사람이야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스스로 했다는 걸 보면 반부패 이보에서 수단 사건이 오늘 기소가 안 돼서 나왔어. 너무 기뻐서 술을 마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자신이 그 김건희라는 사람의 후광을 입고 얼마나 자기가 이제 대단한 사람인지를 막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러다가 또 도망다니면서 되게 이제 비굴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결국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불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불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과 심리적인 상태를 고려한다면 이 사람은 되게 지금 속상해하고 있을 거예요. 괜히 내가 엮여가지고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많이 나올 거다. 수사만 제대로 하면 나온다. 약간의 그거 시츄에이션처럼 얘기를 하면 이준수 씨를 불러다가 이제 조사를 해요. 그러면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처음에 뭐부터 물어봅니까? 김건희 씨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서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빼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이거 총장 지검장 부인인데 이게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거를 조서를 남겨도 되는 거냐? 이게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예 터치를 안 했다. 안 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건희 씨랑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터치 안 할 수가 없는 그 얘기부터 내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잠깐만요. 나올 수 몸 좀 있죠. 풀고요. 산책 좀 하고요. 그 얘기를 내가 이제 그럼 해볼까요?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예를 들면 2013년도의 범죄고 그리고 중요한 진술이 확보가 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난 돈을 대고 너는 기술을 대는데 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다량의 그 주고받은 내용들이 나올 텐데 그 주고받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조서에서의 핵심은 김건희와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렇지. 어떤 사이냐,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이런 거를 같이 도모하게 됐느냐, 무엇을 했느냐, 왜 김건희의 돈을 네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깊었느냐, 뭐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죠. 이거를 확인해야 말하자면 나머지, 그러니까 이준수가 한 행위에 대한 그 설명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진술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본인이 도망다니면서 많은 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또 유불리를 따질 것이고. 네. 그리고 끝났다 이게 권력이. 이거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기 때문에 뭐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요 관련된 지금 수사가 김건희 특검에서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예. 저는 지금 뭐 말씀해주신 김건희의 어떤 범행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가 조작에 뭐 계속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수익 창출을 당했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김건희 쪽은 수익 창출 당했다고요? 계속 그 얘기니까 나는 그냥 당했는데 계속 돈이 생겼다. 23억이나 생겼다. 뭐 내가 손해 보니까 그냥 다 메꿔주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함께 했는지에 대한 그 기술적인 부분들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무엇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봐줬잖아요. 그러면 봐준 정황 누가 봐줬고 어떻게 봐줬고 그러면 그 봐준 검사들이 있다면 그 검사들까지
이번에 그냥 세트로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준수라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죠. 게다가 이 사람이 요즘에 변호사 쓸 돈도 없다 그랬대요. 되게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근데 잡혔을 때 패딩은 비싼 거 있잖아요. 그래요? 옛날에 산 건가 보죠. 그 캐나다 그거. 그런 거 잘 봐요. 그 눈에 쏙 들어오는데. 아니 디자인이 굉장히 현란하더라고요. 몽땡 아니라. 아니야. 캐나다. 그래? 캣땡. 예. 아무튼 캣땡이야? 조금 이른데 캣땡 입기는. 캣땡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후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날 때 다 됐죠.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관련해서 김용현 재판이 있었어요. 이게 지기현 부장 재판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핵심은 비상계엄령 발동한 당일에 서울경찰청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나 요거를 이제 오늘 증인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변호인들이 검찰 측이 제시한 이 통화 녹음 파일이나 전자정보 증거능력 뭐 진정증을 막 따지더니 우리가 감시해서 살아나왔다 이제 얘기를 갑자기 막 입장 표명을 하더니 그 변호인들이 이하상 등등의 이제 변호인들인데 오늘 나온 변호인은 이하상, 유승수, 고영일, 이기정, 뭐 노종래, 김지미라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결국에는 특검도 감치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특검을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검사를 거잖아요. 감치시켜달라.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변호인단이 반대 신문하기 전에 특검 측이 이제 이거는 실제 당신이 지난번에 이렇게 말하고 한 게 제대로 쓰여져 있습니까? 이제 이런 확인을 받아요 증인들에게. 그렇죠. 이게 이제 진정 성립을 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통 법리적으로 말하는데 이때 다 갑자기 변호인단들이 이거는 약간 진술을 오염시키려고 검사들이 지금 장난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특검도 감치시켜 주세요. 왜 특검한테는 이렇게 허용적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또 막 때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기현 판사는 이게 지금 저한테 올라온 얘기는 이하상 변호사가 하나만 더 제안드릴 게 있는데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이따 말씀드릴게요. 진행 좀 하고요. 라고 했더니 유승수라는 변호사가 30초만 하자 했으면 좀 끊읍시다. 꼭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말이 통해야 되는데 시간이 나와서 그래요. 그랬더니 특검 쪽에서 재판장님이 지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재판장의 지휘에 따르지 변호사의 지휘에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승수라는 사람이 검사도 감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방청객에 소위 말해서 김용현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방청석에서 환호와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이게 지금 이 법정의 모습이에요. 아니 원래요 항상 이렇게 진행했는데 갑자기 또 왜 그러냐 이러면서 허허허 거리고 이제 끝냈다는 거죠. 진짜. 허허허로 끝났다는 거예요. 아유, 금요일 뉴스다이브 마치는 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참나. 어떻게 진짜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는 엄다는 법의 엄정함을 진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사법부의 이 신뢰랑 직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리돌림 당하는데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게다가요 특검을 그렇게 공격해요. 그리고 특검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방청석에 나와 있는 제3자도 공격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그 기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보러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은 이제 아니었는데 실제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막 뭘 이제 쓰는데 이제 재판 내용을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막 자기를 째려보더라고요. 가지고 너무 눈이 따갑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이제 봤더니 김용현 씨 지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김용현이 들어오면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치고 고맙다고 하는데 이 기자는 그걸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우리 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막 계속 옆에서 이렇게 따갑게 쳐다보고 무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경위한테 자리 바꿔달라고 그렇게 해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법정이 그 어느 곳보다 엄숙하고 맞습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만으로도 소위 말하는 재판장이 소송 지휘하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재판장도 그렇게 지금 지기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거 한성진 부장이 그런 제위를 했더니 오히려 그 이상한 항의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로 끝나는 짤이 있지 바로 않습니까? 그 한숨 쉬는 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둔다고요? 그게 국민들에게 안 알려졌을 때는 모르겠어요. 이미 알려졌잖아. 이제 알려지고 국민들 모두가 이거 이상하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 있다. 사법부가 법원이 어떤 대책을 내놓고 조치를 취하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묵묵부답인가요? 이해하기 힘듭니다 진짜. 시간이 다 됐으므로 뉴스다이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여러분 좀 편안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뉴스 속에서 있다 보면 자꾸 이렇게 열이 나요. 맞아요.
날 더울 때 열나는 것도 괜찮기도 한데 날 더울 때는. 예. 자, 아무튼 예, 건강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노영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김한 기자와 함께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